시스템이란 말이 있죠. 우리말 번역은 개. 뜻이 뭘까요? 뜻이 뭘까요? 개의 뜻. 연구자의 관심 영역입니다. 그러면 사람마다 관심은 획일화되어 있어요? 다 달라요? 사람마다 관심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 화학에서는 보통 무엇을 시스템으로 정할까요? 화학에서는 보통 무엇을 시스템으로 정할까요? 바로 반응 그 자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반응물 A하고 B가 화학 양로계수가 A, B인데 반응을 해가지고 생성물 C, 생성물 D를 만들었다. 그러면 우리가 반응식을 보통 이런 식으로 꾸리잖아요. 이렇게 꾸려놓은 이 반응식 자체를 화학에서는 보통 시스템이라고 정한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두 번째 서라운딩이라고 쓰고요. 우리말 번역 뭐라고 번역하죠 보통? 주위 혹은 주변이라고 번역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서라운딩의 정의는 뭐죠? 바로 not system입니다. 시스템이 아닌 것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얘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시스템과 교집합이 있을까요? 교집합이 없을까요? 서라운딩은 시스템이 아닌 것으로 정하기 때문에 시스템과 교집합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스템과 서라운딩은 서로 교집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스템에 서라운딩을 더한 것을 뭐라고 하죠? 그걸 universe라고 하고 번역은 어떻게 해요? 번역은 우주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전체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자, 서라운딩은 또 어떤 특징이 하나가 있냐면 바로 연구자가 있는 곳입니다. 자, 여기서 연구자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어려운 있다가 아니고요. 그냥 just standing 서 있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보통의 경우 연구자가 시스템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화학 반응을 해야 되는데 이 화학 반응이 만약에 뭐 200기압 400도씨에서 반응이 진행되는 거다. 그러면 사람이 200기압 400도씨에 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 무슨 말 알겠어요? 죽어. 혹은 내가 무슨 화학자인데 엄청난 독극물을 개발했어. 이 독극물이 생명체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알기 위해서 스스로 주사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죽어. 무슨 말 알겠죠? 규영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자연과학에서는 그 사람이 시스템이 되거나 사람이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건 아주 불편해. 아주 그러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사람은 어디에 있을 뿐이야? 서라운딩에 서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연구자는 바로 서라운딩의 변화를 측정하는 거예요. 연구자가 시스템을 직접 측정한다라고 생각하면 오해예요. 사람은 시스템을 바로 알 수 없어요. 왜? 시스템에 있지 않으니까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우리는 바로 알 수 있나요? 직접적으로 알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왜? 우리는 지금 한국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에 있음에도 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우리가 짐작하는 거죠? 쓸데없이 우리 주변 칼국수 가게에 칼국수 값이 1,000원 올랐으니까요. 이거 무슨 말하는지 알겠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대표적인 무슨 생산 국가예요? 밀. 전 세계에서 밀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탑5 안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들어갑니다. 그럼 그 나라들이 전쟁을 드립다 해대는 통에 전 세계 밀 가격이 어떻게 돼요? 밀 가격이 올라서 우리 주변의 분식집의 그 메뉴들이 다 지금 가격이 오른 상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우리가 직접 아는 게 아니고요. 한국에서 일어나는 변화로부터 거기서의 전쟁을 짐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연과학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어디에 서 있다고요? 서라운딩에 서 있기 때문에 인간은 무조건 서라운딩의 변화를 측정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시스템의 변화를 짐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 시스템과 서라운딩은 보통 상호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연과학은 어떤 대상에 대한 직접적 연구예요? 간접적 연구예요? 철학적으로 보면 간접적 연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스템과 서라운딩의 구분으로부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중간에 2, 3 있는데 뭐 넘어가고요. 그 다음 해볼 거 일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 영어로 뭐라고 하죠? work. 자, 일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몇 종류? 일에는 크게 몇 종류?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의 종류 얘기를 해볼 건데 첫 번째 일. 자, 팽창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팽창일. 영어 표현으로는 expansion work입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면 대상의 부피 변화로 일 출입이 일어나는 일을 그걸 팽창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그 유명한 자동차 엔진이요. 자동차 엔진이란 말 들어본 적 있죠? 엔진. 엔진을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합니까? 엔진을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해요? 준형의 엔진을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합니까? 네? 뭐라고? 열기관이라고 번역합니다. 혹은 엔진 대신에 피스톤이라고 말을 쓸 수도 있죠. 자,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거냐면 이겁니다. 자, 이게 내부에 어떤 기체가 들어있고 자, PEX는 외부 압력입니다. 그래서 얘가 처음에 부피 V1이었다가 여기서 이렇게 부피 조건이
바뀌었다고 칩시다. 자,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알겠죠? 이런 식으로 피스톤 내부의 기체의 부피 변화를 통해서 E를 생성하는 그런 기관, 그런 구조물을 열기관, 영어로는 엔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엔진은 이런 식의 피스톤이 여러 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왜 혹시 뭐 여러분 뭐 8기통, 12기통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8기통이라는 말은 엔진이라는 구조물 안에 이런 식의 피스톤이 8개 들어있으면 8기통인 거예요. 12기통이면 12개. 그럼 당연히 이렇게 피스톤이 많이 들어가 있을수록 단위 시간당 낼 수 있는 출력이 훨씬 강해지기 때문에 엔진이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내겠죠. 무슨 말 나겠죠? 어쨌건 그럼 여기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 E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바로 봐 E를 요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라는 것의 의미를 한번 살펴볼 텐데, 여러분 혹시 수학 시간에 일하면서 이런 표현 본 적 있어요? 바로 외력 곱하기 변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바로 외력에다가 변위를 곱하면 뭐가 되죠? 일이 되죠. 아마 물리 시간에 배운 가장 기본적인 표현일 거예요. 그런데 이때 얘를 양변을 이런 식으로 단면적으로 나눈 다음에 다시 단면적으로 곱해봐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힘을 단면적으로 나눈 물리량을 뭐라고 하죠? 힘을 단면적으로 나누는 물리량을, 그걸 압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만큼을 압력으로 바꾼 거고요. 변위 곱하기 단면적. 그럼 뭐냐면 어떤 단면이 있는데 얘가 이런 식으로 변위가 됐다. 그럼 이 면이 쓸고 지나간 부피 변화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부분이 뭐로 바뀐다? 부피 변화.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어떻게 된다? 외부 압력에다가 부피 변화를 곱한 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일 표현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팽창일이 벌어질 때 이를 외부 압력에다가 부피 변화로 곱할 수 있는데, 이게 정성적인 의미를 어떻게 설명해 주냐면, 자, 지금 나와 있는 경우로는 부피가 늘어났어요, 줄어들었어요? 부피가 늘어났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델타 V는 양수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경우 부피 팽창을 통해서 시스템은 일을 한 거죠. 시스템은 일을 한 거죠. 그리고 서라운딩은 일을 받은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요 뒤에 예를 들어서 의자 같은 걸 놓고 여기에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앉아 있는 상태에서 기체가 팽창을 통해 이 사람이 쭉 밀려나가면서 운동 에너지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럼 아까도 얘기했죠. 사람이 있는 곳은 어디라고요? 사람이 있는 곳은 서라운딩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시스템 입장에서 부피가 늘어나면서 시스템이 일을 해서 서라운딩이 일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일을 해버리면 일은 늘어나요? 일은 줄어들어요? 일을 해버리면 그 일은 줄어들죠. 돈을 쓰면 돈이 없어지는 것처럼요. 그리고 일을 받으면 그 일은 늘어나겠어요? 줄어들겠어요? 늘어나겠죠. 돈을 벌면 돈이 늘어나는 것처럼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걸 보여주는 수식이 바로 요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을 정의하는 건 누구 관점의 일이냐면 시스템 관점의 일이에요. 자, 왜냐? 앞에 지금 마이너스 부호가 있죠? 지금 부피 팽창의 경우는 부피 변화가 양수잖아요. 얘가 양수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시스템 입장에서 일이 감소했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알겠죠? 반면에 일을 어떻게 표기할 수도 있냐면 앞에 마이너스 부호를 빼버리고 그냥 외부 압력의 부피 변화라고 쓸 수도 있어요. 이럴 경우는 누구의 일 변화냐면 바로 서라운딩의 일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부피가 증가했을 때 서라운딩은 일이 늘어나는 이 상황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보통 어디서 보냐면 화학 시간에 보고요. 얘는 물리학 시간에 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일을 이렇게 표현하건 일을 이렇게 표현하건 내용적으로는 같은 거예요? 내용이 다른 거예요? 내용적으로는 동일한 거예요. 알겠죠? 동일한 이벤트에 대해서 학문 분야마다 관점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편한 일 표현을 골라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의 종류 첫 번째 팽창일. 그 다음 무슨 일이 있을까요? 자, 첫 번째가 팽창일이면 두 번째는 무슨 일이 있을까요? 도원? 두 번째는 무슨 일일까요? 아, 팽창 말고 압축이요? 네. 팽창하고 압축은 같은 거죠. 규영아? 팽창일 말고 무슨 일이 있을까요? 그렇지! 비팽창일이 있겠죠? 규영? 영어로는? on이요? 좋아. 찬유? 영어로? no 나왔다. no 나왔다. 좋아요. 민펀? 영어로? 그건 일 그냥. 진짜 사람 되게 성의 없네. 진짜. 진짜. 흡연자.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영어로. 스모커. 예. 아버지가 내가 알고 있는 인간 중에 The most serious heavy smoker거든요. 스모커셨거든요. The most heavy 뭐냐면 seriously 정말 헤비 스모커셨거든요. 어느 정도냐면 안방에서 담배를 3갑씩 피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어릴 때 아버지가 안방에서 담배를 하도 펴가지고 그때 이 담배 향기에 질려버린 거예요. 동생하고 나는. 그래서 내 동생은 정의로인데 정의로하고 나는 이 담배에 완전 질려버린 거야.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동생하고 나는 암묵적으로 절대 담배를 피지 않는다. 그 어릴 때 나는 그 냄새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완전 아마 머릿속에 트라우마로 남았을 거야. 담배가 너무 싫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동생하고 나는 술은 먹어도 담배는 입에도 안 돼요. 입에도 안 돼. 그래서 절대 담배를 피지 않는데 우리 정초로운께서는 담배를 초등학교 때부터 폈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때부터. 왜냐면 여러분 그 시골 살면 사람들이 더 빨리 빨리 좀 더 이렇게 좀 개방되는 거 알아요? 시골에 살면? 왜냐면 시골은 놀 게 없기 때문에 옛날 시골 사람들은 훨씬 더 술과 담배를 일찍 하게 되고 성관계도 되게 빨리 해요. 뭐 딱히 놀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사건 사고가 잘 모르지만 시골에서 훨씬 많이 벌어져요. 다만 인구 밀도가 낮아서 그 숫자가 적어서 그렇지 시골이 그렇게 살기 만만한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골은 되게 사건 사고가 많고 뭐 여하튼 그래서 정초록은 43년생이니까 6.25를 겪으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43년생이니까 그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게 아버지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사서 3개월 공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서당 다니면서
애들이랑 시골에서 담배를 피시고. 예. 그래서 결국 전라남도 장학생으로 서울대 법대까지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굉장히 잘하셨거든요. 근데 공부를 잘하는 것과 담배를 피우는 건 무관하기 때문에 저기 헤비 스모커가 담배를 핀다고 해서 뭐 성적이 떨어진다 그런 걱정은 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서 아버지의 증언에 의하면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담배는 절대 못 끊겠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주변의 가족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근데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펴버리면 성장기 때 이 뇌의 그 시냅스가 그거 니코틴에 잠식이 돼버리기 때문에 아세틸콜린이 아무리 나와도 시냅스가 충족을 못해요. 그래서 한번 담배를 펴버리면 뇌 시냅스의 수용체 구조가 바뀌니까 사실은 담배를 피기 전의 인간과 담배를 피고 난 후의 인간은 화학적으로 다른 상태가 돼요. 그래서 담배를 피는 인간은 인간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인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냅스의 구조가 담배를 피기 전과 다른 상태가 되기 때문에 담배를 펴버리면 이건 더 이상 구조적으로 인간이 아니에요. 시냅스가 변형이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결국 담배는 피지 않는 게 좋지 한번 펴버리면 절대 끊을 수 없어요. 담배는 끊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번 시작하면 끝이에요. 그러면 담배를 끊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일 뿐이다? 그냥 참는 거예요. 담배를 한번 피면 시냅스가 변형되어 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욕구에 시달려요. 그걸 의지로 참는 거지 담배는 끊어서 그 욕구를 없애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화학자들이 하는 많은 연구 중에 하나가 마약이나 니코틴으로 손상된 시냅스를 되돌리는 연구를 하고 있는데 거의 잘 안 되고 있어요. 그것만 잘 되면 더 이상 세상에는 마약 중독자가 없겠죠. 근데 연구가 더디기 때문에 마약 중독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담배를 피지 않는 게 좋고, 근데 그 펴버리면 절대로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주변에 누가 담배 피잖아요. 끊으라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절대 못 끊어요. 그러니까 담배 피는 사람한테는 끊으라고 절대 얘기하지 말고 원래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들에게 피지 말라고 경고를 하는 게 중요해요. 펴버리면 끝이에요. 펴버리면 더 이상 인간이 아니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초로옹은 후두암을 얻으셨고 그걸로 석 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네. 그래서 정초로옹은 유전적으로 굉장히 튼튼한 몸을 타고나신 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헤비 스모커여도 폐나 간은 말짱해요. 폐나 간은 말짱했는데 그렇게 담배를 펴도요. 그런데 그게 어느 인간이나 신체에 약한 부분이 있어요. 신체 약한 부분에서 그런 독극물들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정초로옹과 나 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은 목이 좀 약한가 보죠. 그래서 아버지는 후두암에 걸리셨고 오랜 기간 투병하시다가 석 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투병 과정을 지켜본 나로서는 암은 그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하잖아요. 이미 그때부터 죽은 목숨이에요. 암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하는 항암 치료가 인간 전체를 말살시켜요. 그래서 정초로옹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지적이고 그 다음에 예민하고 미식가고 예술을 아는 정치와 철학의 대화가 나랑 통하는 사람이었는데 암투병을 하시면서 인사불성으로 아무도 못 알아보는 아기가 되어가는 걸 나는 옆에서 봤어요. 그래서 담배를 피면 절대 끊을 수 없지만 담배를 피는 분들에게는 피지 않는 분들에게는 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 알겠죠? 어이 헤비 스모커 이거 영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영어. 오 그렇지. 담배를 펴도 영어 공부는 잘할 수 있다니까요. 바로 non expander. 좋습니다.
자, 그럼 얘는 뭐냐면 네. 갑자기 좀 갑자기 짠한데? 짠한데. 내가 엄마하고는 애정이 전혀 없거든요. 엄마하고는 애정이 전혀 없는데 아버지하고는 뭐 울 것 같은 그런 기분은 아닌데 아버지하고는 좀 좋은 추억들이 있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아기가 되어 돌아가시는 걸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이 활동을 하다가 뭐 이렇게 아이고 죽네 이게 아니고 그 병상에서 계속 누워 있으니까 말도 못 하게 되고 사람도 못 알아보게 되고 이게 막 손 발은 오그라들고 막 누가 먹여주지 않으면 못 먹고 죽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아기가 되어가면서 죽는 걸 보고 그 지식인이었던 정철옹이 이렇게 아기가 되어 죽는구나라는 그걸 볼 때 참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건강 중요하다는 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다 해도 좋은데 담배 알겠죠? 네, 담배는 1급 발암물질이에요. 그리고 담배의 중독성은 코카인의 100배예요. 그래서 코케인보다 담배는 한번 빨면 무조건 중독돼요. 그래서 담배는 절대 빨지 마시기 바래요. 알겠죠? 그렇죠? 네, 하여튼 그렇다. 자, 도원스 비팽창이를 정의하면 그렇지. 바로 부피 팽창 없이 일 출입이 일어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걸 비팽창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비팽창일엔 어떤 예가 있을까요? 슈 비팽창일의 대표적인 예. 입시에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이번 입시에도 나올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측한 적도 있습니다. 이번 해는 이게 나올 것 같은데 나왔던 적도 있습니다. 비팽창일의 예. 준영? 비팽창일의 대표적인 예. 재혁? 비팽창일의 대표적인 예. 재혁 너무 좀 충격받았어요? 그런 건 아니죠? 괜찮죠? 그래. 비팽창일의 대표적인 예. 뭘? 동펀 비팽창일의 대표적인 시연이는 알겠지. 도원 비평창일의 대표적인 게 찬빈? 아닌데? 유빈? 아닌데? 유찬? 아니 찬유 비평창일의 예. 이런 힌트를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뭐 2개씩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바로 일렉트릭 웍이요. 전기적인 일. 여러분 휴대전화 방전될 때까지 다 쓸 수 있죠. 그걸로 뭐 문자도 보내고 뭐 통화도 하고 뭐 검색도 하고 뭐 유튜브도 보고 게임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휴대전화에 충전된 전기 에너지가 다 소모됐다고 쳐요. 다 소모돼서 이제 충전해야지. 휴대전화를 딱 들었는데 휴대전화가 2배만큼 불었어. 자, 그런 일 있어 없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 전기적인 일이 바로 비팽창일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이 전기적인 일을 이용하는 최근의 최고의 상품 이 뭐예요? 전기적인 일을 이용하는 전 세계의 외교, 군사, 그 다음에 경제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상품 뭐예요? 전 세계의 외교, 군사, 경제를 송두리째 흔드는 상품 중에 하나 뭐예요?
전기 자동차요. 무슨 말 알겠어요? 전기 자동차는 밑에 뭐가 깔려 있어요? 밑에 배터리가 깔려 있죠? 자동차가 가건 말건 배터리의 부피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할 리가 없지. 자, 근데 자동차 엔진은 부피가 변해요, 안 변해요? 마구마구 변하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것과 달리 전기 자동차는 배터리로부터 에너지가 생산이 되는데 그 배터리가 부피가 변할 리는 없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왜 최근 전기 자동차가 각광을 받을까요? 최근이 아니고 수십 년 전부터 해서 전기 자동차를 왜 연구하고 지금 이제 막 상품이 돼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번져 나가는 걸까요? 왜일까요? 이런 게 시험에 나온다고. 이런 게 시험에 나온다고. 왜 그냥 자동차 쓰면 되지? 왜 전기 자동차 쓰냐고. 바로 비팽창일이 열 효율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전기 자동차는 열 효율이 대략 45% 이상입니다. 그런데 요런 자동차 엔진 있죠? 팽창일은 열 효율이 몇 %냐면 최고로 잘 설계해봐야 35% 미만입니다. 뭐 요 얘기까지 할까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런 자동차 운행하려면 거기 뭐 주의해야 돼요? 거기 뭐 주의해야 돼요? 기름 주의해야 되죠? 그럼 여러분 기름이 결국 유기물인데 유기물이 연소 반응을 통해서 열 에너지를 내잖아요. 그럼 유기물이 연소열을 통해서 열 에너지를 만약에 100주를 생산한다고 치자. 석유를 부어서 불을 붙여가지고 아 뜨거워 한 그 열이 100줄이라고 하자. 그럼 그 100줄 중 몇 줄이 겨우 자동차 달려가는 데 쓰인다고요? 30줄 정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머지 70줄은 뭐 하는 거란 얘기예요?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버려요? 어떻게 버려요? 뭐 자동차와 바퀴 사이의 마찰, 뭐 아니면은 자동차와 공기의 마찰, 그리고 자동차 엔진이 뜨근뜨근뜨근해지면서 거기서 남는 열이 공기 중으로 방출되는 거. 이런 것 등등등이 70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유를 100줄 태워봐야 실제 자동차로 가는 건 30줄밖에 못 쓰는 거예요. 그런데 비팽창일, 특히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원래 화학 에너지가 100이라고 할 때 자동차가 달려갈 때 45%, 최대 50% 정도 자동차가 달려가는데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알겠어요? 왜일까요? 이유 물으면 뭐라고 답할래요? 자, 교수가 물을 거예요. 최근 왜 전기자동차 연구를 해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답한다고요? 최근 왜 전기자동차 얘기를 해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답할 거예요? 뭐라고 답하냐고요? 뭐라고 답하냐고요? 빨리. 뭐가 크다고? 열효율이 크다고요. 그럼 교수가 열효율이 커요. 왜 열효율이 크죠? 라고 물으면 뭐라고 할 거예요? 답은 그림에 다 있어요. 답은 그림에 다 있어요. 답은 그림에 다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만 얘기하면 바로 피스톤 격벽의 움직임에 의한 에너지 손실 등이 없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뭔 말이냐면 여러분은 중학교 때 배웠던 지식도 입시에다 필요해요. 여러분 중학교 때 뭐 배웠냐면 자동차 엔진의 구조를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자동차 엔진 뭐예요? 기술과정 시간에 배웠어요. 기술과정 시간에 이렇게 뭐 흡입, 그 다음에 압축, 뭐 폭발, 팽창, 배기 이런 거 배웠죠. 사행정. 그래서 뭐 자동차는 사행정 기간, 오토바이는 이행정 기간 이런 말 들어본 사람? 들어봤지? 들어봐야 정상이야. 그죠? 들어봐야 정상이야. 그러면 결국 자동차 엔진의 피스톤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동차 엔진의 격벽이
한 방향으로만 움직여 상하 반복 운동해. 상하 반복 운동하지. 상하 반복 운동 하잖아. 그럼 상하 반복 운동하는 압축의 힘으로 자동차 크랭크 축을 돌리고 거기 연결되어 있는 바퀴가 돌아가는 거야. 그 자동차 가는 건데 피스톤이라고 하는 게 상하 운동을 하잖아. 상하 운동을 하잖아. 그럼 잘 봐. 상하 운동은 아무리 생각해도 등속이야, 가속이야. 상하는 이런 진동 운동은 등속이야, 가속이야. 가속이지, 가속. 가속이라는 얘기는 피스톤에 계속 힘이 작용한다는 얘기야. 힘. 그런데 힘이 작용하면 변이가 생길 경우 이를 잡아먹는다고. 그리고 피스톤이라는 격벽도 나름의 질량이라는 게 있어, 없어? 쇳덩이니까 질량이 있겠지. 질량을 가진 쇳덩이가 상하 운동으로 가속 운동한다. 외력이 작용해서 이를 잡아먹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차가 진행하는 것과 별개로 그 쇳덩이 안에 들어있는 피스톤 자체가 공학적으로 에너지를 계속 잡아먹는다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열 효율이 좋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전기 에너지는 이런 상하 운동이 없어요. 상하 운동이 없다고. 바로 뭐다? 코일이 회전하는 게 바로 바퀴에 전달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에너지가 뭐냐면 에너지가 분산되는 효과가 더 적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열 효율이 좋다고. 그래서 왜 비팽창리를 요즘 중요하게 생각하고 시험 문제에 많이 내는지를 말할 수 있어야 돼. 알겠죠? 이해하셨죠? 교양하겠니? 알겠죠? 자, 1. 그 다음. 여기 준다? 여기 줄게요. 여기 준다? 두 번째, 2. 자, 1에 대한 얘기입니다. 2일 출입. 2. 일어나면 오거노즈드 모션이 일어납니다. 도원 오거노즈드 모션 번역하면 네. 좋아요. 정답. 조직된 움직임이야. 그러면 준형 오거노즈드 모션의 뜻은 번역 말고 뜻. 오거노즈드 모션의 뜻. 뭐 죄혁? 오거노즈드 모션의 뜻. 뭐 시우 뜻. 형 뜻. 찬유 뜻. 좋아요. 그럼 시연 설마하니 뜻. 내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이런 정치인 모드 같으니라고. 어? 진짜 이 정치인 진짜 좋습니다. 샤넬백은 어디 갔습니까? 그래요? 나 샤넬백이라고 해서 샤넬백 알겠죠? 샤넬백. 10년 전에 김선아랑 홍콩에 간 적이 있거든요. 김선아랑. 물리적으로 홍콩에 갔다는 뜻이에요. 그 정가은이랑 다 같이 홍콩 여행을 간 거예요. 그래서 홍콩 여행에 간 김에 김선아가 샤넬백을 갖고 싶다고 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침사추이 거리라고 하는 홍콩의 번화가에 샤넬 매장에 갔지. 딱 가가지고 있는데, 야, 나는 그 샤넬 매장이 그렇게 돗대기 시장 같은 건 처음 봤어요. 거기가 좀 이렇게 싸지 않은 사치품을 파는 데잖아. 나는 명품이란 말 따위 쓰지 않아요. 사치품, 알겠죠? 사치품.
그 사치품 팔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사람이 버글버글버글한 거예요. 그 중국에 돈 좀 있는 사람들은 다 홍콩 가서 그렇게 사고 간대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지? 했는데 갑자기 이제 우리 차를 그 밖에서 줄 서, 난 내 물건 사러 가는데 돈 줄 서서 기다리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줄 서서 김선아가 사겠다니까 어떻게 줄 서로 뻘쭘하게 있으니까. 일단 우리 차례가 됐어. 뭐 딱 됐는데 갑자기 거기 이제 직원이 올 거 아니야? 직원이 왔는데 그 매장에 남자 직원이 온 거야. 남자 직원. 남자 직원. 저 준영? 거기 남자 직원 어때? 이게 샤넬에 물건 사러 갔는데 남자 직원 어때? 좀 이상하지? 키는 도훈이만 해요. 키는 도훈이만 해. 키가 도훈이보다 조금 더 컸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올려서 봤거든요. 근데 얼굴이 하얀 게 이게 생긴 게 매끄러움하게 되게 이쁘게 생겼어, 남자애가. 그래가지고 저 보고 있는데 그 남자애가 그 직원이 나한테 했던 그 첫 대사를 나는 잊어버릴 수가 없어. 뭐라 그랬게? 따거요? 따거요? 영어로 했습니다. 영어로. 홍콩이니까 영어로 했습니다. 난 그 첫 대사를 그 얘가 나한테 얘기한 걸 난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친구 이름이 마이클이었거든요. 마이클이 나한테 했던 첫 말을 난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뻘쭘하게 이렇게 있는데 김선아하고 나하고 이제 정가연 그때 가은이는 지금 유모차 탈 때란 말이에요. 지금 중학교 2학년인 가은이가 유모차 타고 있을 때였으니까 진짜 옛날인데 그때 그 마이클이 나를 보고 했던 첫 말. What can I do? 에? What can I do? 에? 어려운 말이 아닌데 내가 상상도 못할 말을 해서 내가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최 해가지고 내가 그래서 I beg your pardon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몇 번 하다가 하는 말이 What's your name, sir? 이런 거예요. 그럼 이거 좀 안 이상해요? 규영아? 규영아? 그거 뭐냐면은 빅맥하고 프렌치 프라이 주세요 해봐. 빅맥하고 프렌치 프라이 주세요 해봐. 근데 자기 이름이 뭐야? 자,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겠어요? 자, 좀 생각해봐. 자, 이러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물건 사러 갔는데, 뭐 주세요 했는데 갑자기 자기 이름이 뭐야? 도훈아, 이상해, 안 이상해? 흔하진 않죠. 흔하지 않으니까 이상한 거지. 그리고, 자기 물건 사러 가는데 자기 이름 물어본 적 있어요? 예약자일 수도 있죠. 아니, 그런 거 아니죠. 당연히 예약 안 해. 줄 서서 들어간대. 그래서 내가 너무 얼떨결에 마이 네임 이즈 정일원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 사람이 Hi, Mr. Chong 하면서 분명 누구 물건을 사러 온 거예요? 김선아 물건을 사러 온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마이클은 김선아는 쳐다도 안 보고 나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만 보고. 그리고 나한테 너무 살뜰하게 해. 막 웃으면서 미스터 청 이러면서 그래서 황송한 거야. 나 그 마이크를 잊을 수가 없어. 10년이나 지났는데도. 그래가지고는 김선아가 이제 그 샤넬 백하고 목걸이도 샀거든요. 목걸이도. 지금도 아주 잘하고 다니는데. 근데 걔가 갖고 온데 되게 잘 골라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얘가 되게 감각이 있네. 해가지고 하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하는데 이게 이제 감각이 되게 좋더라고. 이게 왜 감각이 좋다는 걸 알았냐면 여러분 쇼핑할 때 어떤 물건 사야 돼요? 예쁜 거 사야 돼요? 쇼핑할 때 예쁜 거 사야 돼요? 쇼핑할 때 예쁜 거 사는 사람은 하수예요. 쇼핑할 때 뭘 사야 돼요? 기존에 내가 갖고 있는 거랑 어울리는 걸 사야 돼요. 그냥 예쁜 걸 사잖아요? 그럼 집에 그대로 들고 오면 예쁜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항상 쇼핑할 때 뭘 사야 되냐면 뭐를 사건 기존에 내가 뭘 갖고 있지, 내가 어떤 사람이지, 어떤 취향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구매를 해야지 예쁘다고 덕 사면 집에 고스란히 가져오면 입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방치되는 예쁜 쓰레기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원하십니까? 묻길래 그래서 내가 그 가방 이런 거 사러 왔는데요 했는데 그 마이클 첫 번째 하는 말
그래서 어떤 아이템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이 자식 봐라. 좀 안 해. 이게 왜. 그래가지고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가 감각이 괜찮아. 그래가지고 뭘 딱 들고 왔는데, 괜찮아. 그래서 김선아도 나도 아주 만족하게 이걸 고른 거지. 그래서 이제 목걸이도 하나 골랐거든요. 그럼 이제 목걸이를 샀으니까 당연히 결제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한번 해봐야죠. 걸어봐야죠. 그럼 내가 할 건 아니니까 질의는 하더라, 그런 목걸이. 근데 내가 할 건 아니니까 김선아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직원 입장에서 이렇게 들고 여자 손님한테 이렇게 뒤에 돌아가서 목걸이를 해준다. 남자 직원이. 아무래도 좀 이렇게 편한 상황이에요. 약간 조심스러운 거예요. 약간 조심스러울 수 있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마이클의 손끝에 두려움이란 없어. 그냥 두려움이 없어. 그냥 그 김선아 뒤에 돌아가지고 근데 그거를 김선아도 느꼈나 봐. 김선아도 나중에 얘기를 하는데 김선아가 그때 딱 하는 생각 드는 생각, 야, 이 새끼가 나를 완전 통나무로 보는구나. 이게 이 느낌 있잖아요. 이 느낌. 그래서 너무 거침없어. 여자를 대하는 게 이게 뭐 아무런 긴장감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 이게 하고 이제 드디어 이제 구매를 하고 결제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그 유모차를 타고 있던 가은이가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선아가 자기야 애들 우니까 잠깐 나가 있으니까 김선아 먼저 나가고 드디어 단둘이 남은 거지. 그래가지고 또 결제는 약간 좀 이렇게 은밀한 데서 하더라. 그래서 어디로 부르더라고. 그래서 쑥 들어갔더니 예쁘게 꾸며진 방에 어디 앉으래. 앉고 이제 커피하고 뭐 이렇게 다과를 내오고 그다음에 카드를 주고 그리고 마이크를 내 옆에 이렇게 앉는 거야. 내 옆에 이렇게 앉는 거야. 그래서 봤더니 그때부터 이제 마이클이 나하고 단둘이 있잖아. 마이클이 나한테 그래서 그 어디서 오셨냐고. 그래서 한국에서 왔다고. 그래서 언제 오셨냐고. 어제 언제 왔더라. 여기 언제 왔다고 얘기하니까 그리고 어디 보셨냐고. 그래서 어디도 가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홍콩에는 너무 좋은 데가 많다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다음에 오시면 내가 안내해드리고 싶은 데가 너무 많다고 막 그러는 거서 그러냐고 막 했더니 갑자기 마이클이 명함을 싹 내미는 거야. 그래서 딱 봤더니 자기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적혀 있는 명함을 준 거면서 나한테 하는 말이 다음에 오시면 꼭 연락해 하면서 이걸 명함을 주는 거야. 그래서 결제를 막 하고 이걸 달랑달랑 들고 이게 나오는데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이게 약간 부흥 뜬, 야, 기분이 좀 묘한, 좋아. 그래서 내가 이걸 들고 김선아한테, 자기야, 나 마이클한테 명함 얻었어. 막 이러니까 김선아가, 이거 좋겠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랬었던 기억이 있죠. 이것이 나의 샤넬백의 추억. 내가 샤넬백이라고 했어요? 다른 백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알겠죠? 정치인? 자, 조직된 움직임. 뭐예요? 바로 어떤 물체의 무게중심의 변화가 일어나는 움직임을 오거노즈드 모션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게 물리학적으로 왜 중요하냐? 도원이 지우개 가지고 있어요? 나한테 한번 던져봐줘요. 나 맞추지 말고야. 또 맞추려고 나. 알았어. 이렇게. 순간 도원이가 사리를 가지고 날 맞추려고 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진짜 도원이. 자, 방금 도원이가 날 이렇게 나한테 던졌잖아요. 이게 오거노즈드 모션이에요. 이해했어요? 자, 잘 봐요. 얘가 나한테 던진 지우개는 이 녀석의 무게중심이 변한 거 맞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어떤 물체의 무게중심을 변화시키는 건 확률적으로 쉬운 일일까요? 확률적으로 어려운 일일까요? 사실 확률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 눈에 보일 정도로 거시적인 물체죠? 그럼 이 안에 원자핵이 몇 개쯤 있을까요?
무한계 있겠죠? 무한계. 그리고 원자핵 주변에 전자도 몇 개 있겠어요? 무한계 있겠죠? 그러면 무한계 입자가 어떻게 하나의 흐트러짐 없이 동시에 움직이는 게 오거노즈드 모션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체육 시간에 반에 한 20명 남짓된 친구들이랑 운동장에 나가서 발 맞추어 걷기 해본 적 있죠? 꼴랑 20 몇 명도 발 맞추는 거 쉬워요? 거의 불가능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무한계 입자가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게 바로 오거노즈드 모션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게 물리학적으로 무슨 의미가 되느냐? 호이! 바로 3, 1 출입 시에는 전체의 무질서도가 변하지 않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일출입에서 중요한 사실이에요. 오거노즈드 모션이 벌어지기 때문에 전체의 뭐냐면 무질서도에는 변함이 없어요. 자, 그럼 이걸 레퍼리가 어떻게 물을 수 있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레퍼리가 어떻게 물을 수 있냐면 태양 주변에 행성들이 공전하죠. 지구 등을 포함해서. 자, 그럼 물을게요. 행성의 공전은 전 우주의 무질서도를 증가시키나요? 행성이 공전하는 건 전 우주적 관점에서 무질서도가 증가하나요? 전 우주적으로 무질서도 증가할까요? 안 할까요? 혹은 질문을 이렇게 바꿔볼까요? 지구로부터 10억 광년 떨어진 아스가르드에 있는 오딘 신께서 태양 주변을 공전하고 있는 지구를 봤을 때 무질서도 증가라고 생각하실까요? 혹은 태양 주변에 지구가 막 도는 것을 보고 야, 우주의 상황이 많이 바뀌었구나 라고 생각하실까요? 즉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 같은 행성이 공전하는 건 무질서도에 영향을 전혀 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태양을 중심으로 한 행성의 공전은 오거노즈드 모션일까요? 정확한 오거노즈드 모션이죠. 태양을 중심으로 한 무게중심이 바뀌고 있고 태양의 구성성분 모두가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한 여러 행성들의 공전은 전 우주의 무질서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반면 어느 날 갑자기 태양이 지금의 질량이 아니라 원래는 엄청나게 무거운 질량이었다고 쳐봐요. 그래서 별의 일생을 지난 다음 태양이 그 계획에도 없던 초신성 폭발을 해가지고 전 우주로 산산이 흩어졌다고 쳐요. 그걸 10억 광년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오딘신 입장에서는 초신성 폭발 전과 초신성 폭발 후의 상황이 같게 인식될까요? 당연히 다르게 인식될까요? 자, 내가 신이야. 저기 태양이 무슨 별이 있고 행성들이 계속 공전해. 계속 공전하는 걸 볼 때 야, 어제 우주하고 오늘 우주하고 다르다라고 생각할까? 똑같잖아. 내가 멀리 떨어져 있는 신인데 저기 별이 하나 있는데 오늘 보니까 번쩍하고 없어졌어. 그러면 그 신 입장에서 지금의 우주와 어제의 우주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르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여러분 초신성 폭발 같은 것도 모션이에요, 모션 아니에요? 초신성 폭발도 모션이죠. 왜냐하면 산산조각 나가지고 사방팔방으로 다 뜯겨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초신성 폭발은 모션은 모션인데 무게중심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별이 있는 상태에서 터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사방팔방으로 떨어져 나가는 거 운동량은 보존돼야 될 거 아니야. 무게중심이 변할 리는 없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초신성 폭발 같은 경우는 무질서도를 변화시키겠어, 안 변화시키겠어? 크게 변화시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연력학적으로 이런 구분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이를 이렇게 정의한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실.